그 가운데 논란의 장면은 이겁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이 선거법을 고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 선거법이죠. 허위사실 공표. 이걸 고치겠다는 겁니다. 자,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경력제사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가 돼 있는데 여기서 행위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목적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이걸 추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른바 면소,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꿔서 새 법을 적용하게 하겠다라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 뜻을. 신정은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적용이 가능하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적용 가능하다. 후보가 유죄가 되자 법을 바꿔서 유죄의 책임을 못 묻게 만들겠다라는 논란인 건데요. 자, 판사 출신의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어디까지 방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회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저 법은 최근에 발의된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1심에서 집행유예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을 때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당연히 저 법은 저는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밀어붙이면 거부권을 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죠. 뭐 대장동 사건이랄지 백현동 사건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저렇게 법 개정을 해서 행위를 삭제함으로써 면소 판결을 한다. 이게 시나리오고요. 나머지 사건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검찰로 하여금 공소 취소를 하게 한다. 뭐 이러한 얘기도 좀 떠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이게 헌법 정신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지동설처럼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온 나라가 돌아가야 되고 사법 체계도 돌아가야 되고 지금 이러한 이상한 좀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또 발의 하나 했잖아요. 그 대통령 당선되면 뭐 재판정지법 이거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사법부의 정말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사법부 굉장히 큰 위기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법부의 이 독립마저도 지금 사법부마저도 결국은 대통령의 이 수적으로 오히려 전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하기만 하면 지금 뭐 대법원장 탄핵시키겠다고 지금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그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시를 했어요. 2심 판결할 필요도 없고 재상고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죄예요, 유죄. 지금 유죄인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후보가 결국은 저렇게 버젓이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사건 무력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법도 일방적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이러한 단초는 결국은 저는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법부의 현재 위기는 결국은 재판 지연을 한 사법부에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면에서 중요 사건일수록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판사들이 긴장하고 또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세 분 다 전문가신데 저만 비법조인인데 비법조인이 하는 말씀을 그냥 상식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수준에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왜 이재명 대표 재판만 빨리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불만이 있죠. 그러면 구체적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나경원 의원님의 패스트트랙 일명 빠루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이 재판 지금 1심 6년째 안 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뭐라고 설명하실 건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1심이 4년 동안 안 났어요, 결과가. 그런데 이재명 후보 1심이 2년 2개월 만에 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것을 죄를 만들기 위해서 증인을 무려 43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 그렇게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재명 후보가 끌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전주 의원님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것이 물론 대법원 판결 76에서 78페이지 3쪽에 다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앙상하고 제가 읽어도 너무나 논리가 없어요. 오히려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법원이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 당연히 원심에 받았는데 상고심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대법원이 판결이 늦어져서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그 자녀 임기를 굉장히 채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런 경우에 대법원이 얼마나 허접한 논리를 들고 있냐면 맞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당선된 사람의 당선 무효형 이것을 빨리 판단하라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에 낙선한 사람이에요. 낙선한 사람은 왜 빨리 판결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예를 들은 것이 미국 재판의 경우를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이 2000년에 있었던 부시와 엘고어의 그런 이야기죠. 그때 엘고어가 어쨌든 아주 박빙의 차이로 났던 그런 곳에서 재검표를 막 했잖아요. 재검표를 하니까 미국 사회 혼란하다.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결론을 중지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시가 당선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연된 정의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대법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권자의 판단이 끝난 선거 결과를 가지고 사후적 판단에 대한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양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주권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선의 절차가 시작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반대 말도 안 되는 미국 연방법원이 그런 예를 끌어옵니까? 대법원이 설명을 제대로 했으려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했어야 되면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우리 국민이 다 알잖아요. 다 유죄가 확정적인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데 미국 연방법원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사법 절차가 민주주의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는 논리로 결과 대선 이후로 미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뉴욕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어요? 이것은 유죄이나 그러나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 국민적 주권자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임기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법원이 비겁한 겁니다. 예를 들려면 바로 이렇게 주권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트럼프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예를 들어야지 어떻게 주권자의 결정이 끝난 사후적으로 결정된 엘고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이러고도 대법원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연방 대법원의 미국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 남긴 말이 있어요.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패자는 분명하다. 바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당한 법원이